안녕하세요. 인생 상담 이야기 스토리텔러 써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첫 시간인데 인생 상담에 해당하는 칼럼 같은 비슷한 스타일로 인생 상담 이야기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대물림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다루고 싶습니다. 대물림, 대를 이어 물러받는 대물림이라고 하죠. 좋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은 되게 보면은 대물림 그러면은 부정적 요소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떠하든지 간에 이 대물림에는 흔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직업의 대물림이 있고 또 하나는 행동화의 대물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직업의 대물림이 강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어떤 분은 200년 동안 이걸 해오고 있다. 집안의 대를 이어가면서 이 커피숍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누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좋은 것이죠. 또 후손들은 다른 것을 찾아서 하고 싶은 그런 고민이 없을 정도로 부모가 잘했다든지 조상이 잘한 대로 잘 따라가면 유익함이 있고 또 살아가는 방식으로도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할 수도 있겠지요.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직업의 대물림이 갈수록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개천에 용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자수성가형 인간들을 이야기할 때 개천에 용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하나의 속담이나 미담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이 잘 사용을 안 하죠. 요즘에는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오고 판사 집안에 판사가 나오고 교수 집안에 교수가 나오고 또 종교인 집안에 종교인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미 선대로부터 가지고 있는 정보와 또 어떤 기회와 또 어떤 능력과 이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자녀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대의를 잇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대의를 잇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주면 길을 좀 더 쉽게 안내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길을 열어서 밀어줄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이 조상으로 또는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흔히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한 그런 집안에서 특정한 그 집안의 직업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 것이죠. 직업에는 뭐 귀천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집안에서 확신하는 대의를 이어가면서 직업의 대물림식으로 하는 것도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또 하나는 행동화의 대물이 있죠. 대물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화가 좋은 행동을 본받아서 대물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좋지 않는 행동, 습관, 관습 이와 같은 것이 대물림을 받아서 계속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대물림하면 좋지 않는 부정적 요소로 보는 경향이 이 좋지 않은 행동화의 대물림을 보고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자녀가 무슨 그 부정적 요소 행동을 했다 하면 그 아버지의 어릴 적의 모습이 어땠었냐 그러면서 이제 뭐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다 또 무슨 누구를 닮아서 그렇다 하는 소리를 많이 하고 그 행동화의 대물림이 좋지 않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대물림이 좋지 않은 것을 이제 지적하고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이런 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이제 그 상담적 하나의 그 사례인데 어떤 그 소녀가 있었어요. 10대 소녀, 나이가 적은 10대 소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집안이 좀 어렵게 되어서 이제 그 부친께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던지 인생에 좀 실수를 해서 범죄를 좀 범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죄값을 받고 나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상적 생활을 회복하고 정상적 생활을 하면 좋겠죠. 그러길 바래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이 딸아이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게 되었고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아이들도 다 움직이면 돈이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용돈 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제 주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하나씩 관계를 멀리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이 아이를 계속 마냥 이렇게 보호시설에서 보호하거나 또는 이렇게 돈을 주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것이 그 경향이 계속 있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이가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던가 다니면서 자동차 문이 열려 있거나 또 확인해서 문이 열어지면 거기서 얼른 힐끔거리다가 이게 조금씩 차 안에 있는 물건이나 있던 약간의 현금 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수고를 훔치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잡혔어요. 그래 이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가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또 이해하고 정상을 참작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 좀 좋게 선하게 지도해주면 좋잖아요. 물론 그런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쩌다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수감이 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과정을 보고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냥 행동화의 대물림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말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러면 이 아이, 이 소녀를 그러면 소녀의 이 행동화의 대물림이라면 이 소녀의 행동화의 대물림을 어떻게 이렇게 수정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코칭을 하고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거기에 상담자로 또 여러분이 그 앞에 있다 하면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또 조언을 해주며 어떻게 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대리 어떤 부모를 붙여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뜻이 이렇게 모아서 맞는 사람들이 뜻 맞는 사람들이 모아서 얼마씩 후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도우려고 하면은 나름대로 방법이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그 신경을 덜 쓰고 또 책망을 하려고 하는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또 있기도 하잖아요.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남 모르게 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피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 아이의 진로 지도를 좀 잘 해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제를 바꿔주는, 그러니까 화제를 전환시켜주는 방법으로 조금 도와주기 시작하면 자기가 그 환경에 그냥 집중하지 않고 자기 환경을 탓하지 않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선한 방법으로 목표를 정하면서 조금씩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화제를 전환시켜주면 어쩔까. 그리고 이제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보니까 어떤 의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그 아이는 아니지만 그 아이와 같은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상담해주고 용돈을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가 먹고 싶은 것을 또 이렇게 사주고 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에 아이들이 마음을 문을 열고 그 이제 그 지도를 잘 받아들여서 자기가 살아갈 길을 고민하고 길을 찾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그 이제 그 자립하기 위해서 주유소에 주유원으로 나름대로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자기가 땀을 내려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이제 나름대로 보람을 받게 되고 나중에 자기를 찾아왔던 늘 찾아오고 돌봐줬던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내 발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도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보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도움이 되고 좋죠. 어쨌든 우리 주변에는 이 대물림이 없잖아 있는데 기왕이면은 직업이나 또는 행동이나 선한 면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되면은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